나는 심드렁한 표정으로 마트의 문을 열고 들어섰다. 밝게 켜진 조명과는 다르게 내부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오직 주파수가 덜 맞춰진 라디오 채널의 치직거리는 잡음뿐이었다. 하긴 걸그룹의 타이틀곡이라도 나왔다면 오히려 꽁지를 말고 도망쳐야 했을지도 모른다. 나는 혼자고 이런 상황에서 2명 이상의 그룹원과 마주치고 싶은 생각이 없다. 수학은 그럭저럭 괜찮았다. 도심지 주변의 마트들은 이미 진작에 털려서 유령의 집이 되었거나 생존자 그룹들의 농성 요새가 된 지 오래였지만 여기처럼 한적한 고속도로의 휴게소 마트는 다르려 예상한 것이 정답이었다. 매대에 적혀진 가격표는 마트는커녕 편의점보다도 살벌했지만 알게 뭔가. 어차피 돈을 낼 사람도 받을 사람도 심지어 현금 가치도 전부 사라진 지 오래다. 가방 속에서 휴대용 버너를 꺼내 설치를 하고 끼니를 준비한다. 생수가 들어찬 냉장고를 발견했으니 오랜만에 한 끼 정도는 사치를 부릴 마음이 났다. 통조림 햄과 참치, 버장김치를 뜯어 물을 붓고 끓이자 모자란 내 실력으로도 그럭저럭 김치찌개와 비슷한 모양이 나온다. 식욕을 돋구는 벌건 국물이 끓는 것을 보면서 나는 마른 세수를 몇 번 하고는 생각에 잠겼다. 주제는 언제나 동일하다. 그날에 관한 것이다. 물론 정확히 말해서 내가 그날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진 않다. 나는 한적한 연안의 등대를 지키는 등대직이었고 따라서 전 인류의 일부분이 단숨에 사라진 그날에도 도심의 혼란과는 무관하게 평온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그저 그 이후 오랜 시간 떠돌면서 주워 모은 파편들을 정리한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이 모든 일의 발단은 바로 광고였다. 나로서는 명확히 짐작하기 어렵지만 그날 공중파와 지상파 그리고 온라인 웹사이트를 불문하고 불특정 다수의 방송 채널에서 모종의 광고가 시작되었다. 직접 보지도 못했고 볼 생각도 없는 나로서는 짐작하기 어렵지만 아마도 모종의 드로잉쇼와 비슷하지 않았나 그리 생각한다. 책상 위에 올려진 사절지 정도의 큰 종이와 2개의 손이 등장했다. 잠시 주춤거리듯 떨리던 오른손이 종이 옆에 놓여있던 연필을 붙잡는다. 그러고도 꽤나 오랫동안 적어도 몇 초 이상은 그 손은 망설였다. 아마도 자신이 하려는 짓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어쩌면 누군가의 협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저지른 일일지도 모른다. 다만 그 망설임은 시청자의 흥미를 끊기보다는 오히려 폭발적인 관심을 모았을 것이다. 점 하나를 찍은 채 한참 동안 정체하던 손은 곧 도화지 위를 질주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다. 내가 사실로서 알고 있는 것은 그 손이 도화지 위에 어떤 괴물의 초상을 그려다는 것이다. 아주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괴물의 전신을 말이다. 아직 사태가 발발하기 전에 남겨진 몇몇 평가에 의하면 그림 실력은 매우 준수했다고 한다. 하긴 그 손의 묘사 능력이 부족했다면 그 이후의 일은 터지지도 않았을 테니까. 여하튼 그 기묘한 실시간 드로잉쇼에 대한 반응은 생각보다 더 크게 일어났다. 인터넷에서는 광고의 목적조차 밝히지 않은 채 시작하고 끝난 드로잉쇼에 관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신작 공포 영화의 새로운 마케팅 방법이다. 새로 개발된 온라인 게임의 홍보 목적 영상이다. 등등. 곧 영상 말미에 완성되었던 괴물의 그림이 스크린샷으로 만들어져 인터넷을 떠돌았고 사람들은 그림을 분석하며 즐거운 소란을 떨었을 것이다. 문제는 광고가 진행되고 약 3시간 정도 후부터 일어났다. 온갖 종류의 추론이 오고 가는 인터넷 토론장의 한 구석에 한 가지 불길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이다. 광고를 보았던 사람들 여럿 가운데 한 사람이 실제로 그 괴물을 보았다고 주장하는 글이었다. 그는 광고에서 나왔던 그림의 묘사와
한치도 다르지 않은 괴물이 실제로 자신 주변에서 발견되었으며 자신뿐만 아니라 친구나 가족들 또한 그 괴물을 발견했다고 그렇게 주장했다. 물론 이 또한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캬, 이 집 광고 잘하네. 무슨 영화인진 몰라도 노이즈 마케팅 지렸다. 아마 그런 반응이 오갔을 것이다. 장산범 이야기처럼 지나치게 잘 만들어진 괴담은 허위 목격자의 제보와 함께 내용을 풍성하게 만드는 법이니까. 문제는 그로부터 1시간쯤이 더 지났을 때 목격담이 폭발적으로 불어났다는 데 있다. 다들 그때쯤부터 뭔가 사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괴물은 실존했다. 그것은 그림에서 묘사되었던 그대로 매우 잔인하고 흉폭했으며 어쩌면 당연하게도 식인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정체불명의 괴물로서는 충분하고도 남는 미덕을 갖췄다고 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그 괴물은 고전적인 괴수답게 일체의 물리적 공격에 대해 완전한 내성을 갖추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 괴물이 실존하긴 실존하되 오직 피해자에게만 실존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첫째, 괴물의 외견이 묘사된 그 그림을 보는 즉시 준비는 시작된다. 그 괴물을 추상적으로라도 더듬어 볼 수 있는 단서만 충분히 갖췄다면 낙서도 상관이 없다. 둘째, 괴물의 정보를 갖게 된 사람이 상상을 시작한다. 그것이 어떻게 움직일까, 어떤 식으로 울부짖을까 하는 사소한 거라도 괜찮다. 그 와중에 상상은 점점 구체화되고 묘사는 세밀해진다. 셋째, 괴물의 외견에 대한 정보 그리고 상상력을 모두 갖춘 피해자의 주변에서 괴물이 발생하기 시작한다. 다만 그 괴물은 오직 피해자에게만 보이고 영향을 준다. 괴물이 2m짜리 발톱을 가지고 있고 그걸 휘두른다고 해도 피해자 주변의 건물이나 사람들에게는 일절 영향이 없다. 물론 피해 당사자는 단숨에 도살장을 거친 돼지고기 더미와 비슷한 꼴이 되겠지만 결국 그 정체불명의 드로잉 쇼는 광고를 통해 벌어진 유사 일의 최악의 테러 행위였던 것이다. 심지어 아직 사태가 명확하지 않던 시점에 인터넷을 통해 괴물의 초상이 퍼진 끝에 피해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용이 주도하게도 광고가 최초로 시작된 것은 금요일 저녁쯤이었고 피해자가 있다는 것이 진지한 주제가 되었던 것은 새벽녘이었다. 대응은 늦어졌고 모든 것이 무너졌다. 주말 아침 병원에게 일어난 사람들을 맞이한 것은 불과 하룻밤 사이에 발생한 수십만 건 이상의 인명피해였다. 자고 일어났더니 침대 옆에서 토막난 채 발견되는 가족의 모습은 단숨에 일상을 박살내버렸다. 정부는 서둘러 단속을 시작했지만 당연하게도 결코 쉽지가 않았다. 옆집 누구씨가 잔인하게 죽었다. 윗집 아무개씨도 그렇다더라. 그게 사람이 아니라 괴물의 짓이라더라. 그 괴물은 어떻게 생겼다더라. 정체불명인 것을 정체불명인 채로 감춘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논제에 가까웠고 무분별한 소문의 확대 재생산 끝에 결국 이 꼴이 난 것이다. 아마도 나처럼 운이 좋은, 그러니까 대부분의 영상 매체나 사회적 교류와 단절된 채 살아가던 사람이 아주 없진 않을 것이다. 어쩌면 모종의 병이나 장애로 상상력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런 극소수의 얼마간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서로의 말에 감염되어 자신만의 괴물을 만들어내고 그것에게 살해당했다. 심지어 사태의 끝 무렵에는 일종의 자폭 테러도 있었던 모양이다. 그 외 그런 괴담이 있지 않은가?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자기 자신의 몸을 미끼로 해서 병에 대해 감춘 채 여러 대상과 동침을 해서 그 병을 퍼뜨린다는. 그것과 비슷하게 이미 괴물을 피할 수 없게 된 사람이 공공장소나 사람이 많은 곳에서 기습적으로 괴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서 전염시키는 일이 빈번했다고 한다. 참 지독한 얘기지.
나는 졸아붙은 찌개를 허겁지겁 해치우며 이런 생각을 했다. 광고 때문에 멸망하는 세상이라니. 플라스틱 빨대로 바다가 메워지는 것보다도 우스운 일이라고 말이다.